민담야담 TV를 찾아주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첫날 밤부터 온 동네를 뒤흔든 며느리. 아이 서방님, 거긴 간지러워요. 마을 잔치에서 춤판에 꽃이 된 새색시. 양반과 며느리가 어찌 저리 경망스럽게 구냐. 해가 중천에 일어나 밥부터 달라는 천방지축. 어머니, 밥 안 먹나요? 밥 좀 주세요. 평생 법도와 체면 속에 살아온 시어머니 윤월선. 이 며느리와 어찌 살란 말이냐. 천방지축 며느리와 속 터지는 시어머니의 한판 승부. 그러나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마음이다. 온 동네 소문난 천둥벌거숭이 며느리를 깨우치는 시어머니의 신의 한수와 반전 결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고을 언덕 위 기와 얹은 강씨 집 안채에 등불이 하나둘 꺼지는 밤이었습니다. 다들 숨죽이는 삼경 무렵 세상은 쥐 죽은 듯 고요해야 마땅한 시각이었지요. 그런데 이 정막을 깨는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르르르. 아, 서방님, 거긴 간지러워요. 새색시 보연의 웃음소리와 장난 섞인 신랑의 목소리가 뒤엉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망아지 두 마리가 뛰어노는 듯한 발소리가 사랑채를 넘어 안채까지 쩔렁쩔렁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 문풍지 너머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윤월선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벌써 사발에 냉수를 떠다 들이킨 지 5번째였지요. 어허, 세상 말세로다. 윤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은 다름 아닌 외동아들 강진호의 혼례날, 곧 신랑 신부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윤월선이 기억하는 첫날 밤이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엄숙하고도 긴장된 의식이었습니다. 헌데 저 건너방의 새색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동네 방네 떠나가라 웃어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새색시의 웃음이 터져나오고 사랑채 문창호지 위로 두 그림자가 겹쳐지더니 이내 옥신각신하는 모양새가 적나라하게 비쳤습니다. 윤월선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며느리 보연이 혼례청에서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복숭아같이 발그레한 뺨에 눈웃음이 예뻐 보여 며느리감으로 제격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웃음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악이 없는 천진함. 그것이 윤월선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윤월선이 답답한 마음에 냉수를 들이키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부인, 장독 뚜껑을 밟으면 어찌하오. 윤월선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독대. 가문의 시간장과 10년 묵은 된장이 잠들어 있는 그 자리를 첫날 밤 새색시가 밟았다는 소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나가서 호통을 치면 첫날 밤부터 표독스러운 시어머니가 되는 꼴이요. 잡았던 문고리를 놓으며 윤월선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천둥벌거숭이 같은 며느리를 만났는가. 이튿날 아침 장터에 나갔던 상매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어제 마을 잔치에서 새아기께서 춤판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장단에 맞춰 춤을 추셨답니다. 윤월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어찌 저리 경망스럽게 구냐며 우물가에서 온통 그 이야기뿐이옵니다. 윤월선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집안이 몇 대를 지켜온 체면인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겨우 지켜온 이 집을
며느리 한 명이 흔드는 듯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 때는 으로 시작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윤월선은 그 말을 삼켰습니다. 늙어가는 자신과 떠들썩한 새아기를 대비해보며 묘한 외로움이 왈칵 올라왔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걸려 마당의 그림자마저 짧아진 시각이었습니다. 허나 안채에 굳게 닫힌 신방문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월선이 일부러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해보았으나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삐걱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저고리 고름은 반쯤 풀려 덜렁거렸습니다. 보현은 하품을 쩍 하더니 마당을 느릿느릿 가로질러 왔습니다. 어머니, 밥 좀 주시오. 배가 등가죽에 붙어 싸워요. 며느리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인사도 아닌 한탄이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월선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안드립니다도 아니고 안녕히 주무셨느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였느냐? 윤월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밥이요, 밥. 어젯밤에 서방님이 하도 장난을 치는 바람에 기운을 다 빼앗겼더니 배가 고파 죽겠사와요. 윤월선은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으며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집안에는 공짜 밥이란 없다. 저기 보이는 곳간으로 가거라. 곳간에 묵은 먼지가 쌓였으니 내 손으로 쓸고 닦거라. 보현은 입을 삐죽거리더니 마지못해 빗자루를 들고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곳간 문을 연지 채 한각도 지나지 않아 요란한 소리가 안채를 뒤흔들었습니다. 콜록콜록. 사람 살려. 윤월선이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보니 보현이 곳간 앞에 널브러져 헐떡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먼지 기운에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사와요. 아이고, 나 죽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배고프다고 성한 목소리로 떠들던 사람이 순식간에 다 죽어가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어 수작 부리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윤월선의 호통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현은 잽싸게 몸을 일으켜 사랑채를 향해 주행랑을 쳤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보현이 내팽개친 빗자루와 걸레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상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마님, 어젯밤 새아기께서 부엌문을 제대로 안 닫으신 듯 하옵니다. 쌀독에 생쥐가 든 것 같아옵니다. 윤월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을 법도와 체면 속에 살아온 윤월선의 인생에 이토록 통제 불가능한 재앙이 닥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랑채로 도망쳤던 며느리가 다시 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강진호의 등 뒤에 꼭 붙어서 빼꼼히 고개만 내밀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새색시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지 않사옵니까? 좀 봐주시옵소서. 강진호는 싱글벙글 웃으며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윤월선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보현은 짐짓 억울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몸이 약해서 그런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 즈음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먼지 구덩이에서 일만 시키시옵니까? 윤월선은 기가 막혔습니다. 시집 온 지 하루 만에 시어머니에게 훈수를 두는 꼴이라니요. 뭐라, 몸이 약해? 아까 밥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칠 때는 장군이 따로 없더구나. 호통이 떨어지자 보현은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어머니는 참아서 병 생겼다 하시며 저에게는 그러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어머니도 속에만 담지 마시고 속상한 일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사시옵소서. 그 한마디가 윤월선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평생을 인내와 법도 속에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저 짧은 혀끝에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강진호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맞사옵니다, 어머니. 우리 각시 말에 일리가 있사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해맑고 귀엽지 않사옵니까? 그 꼴을 보는 순간 윤월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꼴 보기 싫다.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윤월선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방석을 집어던졌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어미의 폐악질에 놀란 아들과 며느리가 허둥지둥 안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남겨진 윤월선. 이대로 있다가는 속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했나, 늙어서 속이 좁아졌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랑방 안에서 들려오는 강진호와 보현의 낮은 목소리를 들으며 윤월선은 문 밖에서 멀찍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구한테 기대랴. 그날 밤 방 안은 따뜻하지만 윤월선의 이부자리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윤월선은 홀로 등잔불을 켜고 앉아 돌아가신 남편의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 며느리를 어찌 다스렸을꼬.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스며들고 마당에는 바람소리만 쓸쓸히 흘렀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는 것도 지쳐가는구나. 그날 밤 윤월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윤월선은 집에만 있으면 속이 터질 것 같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자연스레 향한 곳은 친정 쪽 먼 친척인 장말순 큰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장말순은 윤월선의 얼굴만 보고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속에 응어리가 단단히 맺혔구먼.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며 말보다 눈길로 먼저 다독였습니다. 윤월선은 그 앞에서야 겨우 눈물을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감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새아기가 천둥벌거숭이라 이 늙은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장말순은 한참 듣기만 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꾸짖어 고치는 건 하수고 마음을 돌려 세우는 것이 상수다. 그리고 오래전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얇은 서책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살림살이도 적혀 있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 담겨 있다. 영리한 사람보다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집안을 이끄는 법이다. 장말순은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꾸짖는 말에는 등을 돌리고 기대를 받으면 스스로 바로 선다. 새아기가 엇나간다 해도 그 아이가 원래 나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품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윤월선은 서책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문장은 윤월선의 숨을 조용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현과 마주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그녀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장말순은 윤월선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새아기는 내 손끝에서 달라질 것이다. 말과 태도 하나가 아이를 움직이게 하고 칭찬 한마디가 아이의 날개가 되는 법이다. 효부도 불효부도 시험이 입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윤월선은 돌아오는 길에 서책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래전 친정어머니 품을 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등잔불을 밝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윤월선의 눈빛은 점차 차분해졌고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결심이 내려앉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아기를 꾸짖지 않으리라. 대신 마음을 살피고 움직이게 하는 법을 쓰리라. 잔잔한 등불 아래 윤월선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구나. 햇살이 마루 끝을 비추는 시각, 보현은 부스스한 머리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호랑이 같았던 시어머니가 오늘은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아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야박하더구나. 친정을 떠나 낯선 곳에 왔으니 외롭기도 하였을 터. 어서 앉아 밥을 먹거라.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갓 구운 생선, 그리고 꿀떡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보연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한 보연은 먹을 것 앞에서 마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윤월서는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참 새아가 어제 윗말 김마님을 만났는데 며느리가 장독 100여 개를 반들반들하게 닦았다며 자랑을 하더구나. 너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지. 보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찌 못하겠사옵니까? 보연은 무서운 기세로 장독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김마님 댁 며느리를 이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월서는 뒤에서 부채질을 해주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아이고, 김마님 댁 며느리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 반나절도 안 되어 장독들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오후 나절, 윤월서는 알록달록한 비단 조각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새아가, 우리 심심한데 내기나 한판 할까? 누가 더 빨리 예쁘게 조각보를 짓나 겨루는 거다. 내가 이기면 곳간에 있는 육포한 꾸러미를 주마. 육포라는 말에 보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보연은 육포를 먹겠다는 일념으로 눈에 불을 켜고 바늘을 놀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은 빨래를, 어느 날은 밥짓기를 내기로 삼았습니다. 보연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살림의 기본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연의 친정오빠 송덕수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여동생이 시댁에서 고생한다는 소문을 들었소. 윤월서는 차분히 응대했습니다. 사돈 어른 걱정 마시옵소서. 새아기는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보연이 달려나와 오빠를 안심시켰습니다. 오빠,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잘 챙겨주세요. 그 모습을 본 보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얕잡아 봤구나. 서서히 이 집이 남의 집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윤월선이 흐뭇하게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사옵니다. 보연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물에 빨래를 담가두었던 명주 저고리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저고리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옵니다. 제가 몰라서. 보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윤월서는 붉게 물든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지난 며칠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 윤월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새아가, 넌 지금 왜 울고 있느냐? 죄송해서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몰라서 한 실수인데 어쩌겠느냐? 대신 약속해라. 앞으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고 하겠다고. 윤월서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윤월서는 붉게 물든 저고리를 들여다보며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던 옷. 이제는 영영 입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어지는 제사 준비. 집안에 체면이 걸린 큰 날이라 모두가 예민해졌습니다. 보연은 잘해보겠다며 탐국을 옮기다 그만 발을 헛디뎌 국 한 솥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상매와 복동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도 못했습니다. 윤월서는 먼저 보연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대인대는 없느냐? 사람부터 챙기는 그 말에 보연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오나 마님, 해는 곧 떨어지는데 지금 다시 국을 끓일 시간도 재료도 없사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탕국 하나 엎어졌다고 집안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윤월선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뒤뜰 항아리에 있는 묵은지와 북어를 가져오게. 그리고 맑은 물을 다시 끓여라. 하오나 마님, 제사상의 북어국이라니요? 법도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성에 있는 법이다. 부엌이 다시 일사불란하게 돌아갔습니다. 윤월선은 보현에게 차분하게 일감을 주었습니다. 아가, 너는 엎어진 것을 치우고 남은 전을 예쁘게 괴어라. 내가 잘하는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보현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맑은 북어국은 정갈하고 깊은 향을 내며 상의 품격을 더했습니다. 국 국물 맛이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구먼. 새아가 솜씨인가? 친척 어른의 칭찬에 보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윤월선이 나섰습니다. 예, 새 며느리가 고심하여 마련한 탕이옵니다. 자신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도 모자라 그 공을 오롯이 며느리에게 돌려주는 시어머니. 제사가 무사히 끝나고 늦은 밤 보현은 윤월선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사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감싸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방 안에서 윤월선은 문살에 비친 며느리의 그림자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사 이후 기와집의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보현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렸고 살림에도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진천 며느리 보았소? 지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하구먼. 윤씨 부인 솜씨가 대단해. 제사 때 며느리가 실수해도 감싸주던데 참 보기 좋더이다. 이 소문은 보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저를 칭찬한대요. 제가 효부라고요. 그래, 내가 잘하니 당연한 일이지. 칭찬의 힘을 얻은 보현은 더욱 열심히 살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제사 준비와 살림이 겹치면서 윤월선의 몸은 서서히 축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건너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보현이 놀라 달려와 안아 부축했습니다. 밤새 보현은 윤월선 곁에서 물수건을 갈아주고 죽을 끓여 놓았습니다. 윤월선은 뜨뜻한 손길을 느끼며 젊었을 적 병든 어머니 앞을 떠나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며칠 후 윤월선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운월 고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혼의 집 고부 사이가 뒤틀렸다더라.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고 산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보현은 처음엔 억울함에 눈물이 돌았지만 곧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흉보는 말은 제가 못 듣겠사옵니다. 보현은 시어머니의 수고를 차분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한 번도 때리지 않으셨사옵니다. 오히려 제가 실수해도 감싸주시고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본 윤월선은 마치 친딸이 생긴 것처럼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처럼 날선 기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던 날들이 생각나 미안하구나. 제가 철이 없었지요.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한 줄 이제야 알겠사옵니다. 윤월선은 보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을 때 비로소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닌 어머니 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살림은 점점 보현의 손에 익어갔습니다. 어느 날
윤월선은 보현의 얼굴에서 잔 피로를 읽었습니다. 새아가 친정에 다녀오거라. 사흘이든 나흘이든 속 편히 웃고 오너라. 그 말에 보현의 눈가가 금방 붉어졌습니다. 친정 문 앞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 터지는 오랜 그리움. 며칠을 쉬고 돌아오는 길, 보현은 운월 고을 언덕 위 강씨 집이 멀리서 보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기가 이제는 내 자리구나.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봄바람이 다시 불 때 보현의 허리에는 곡간 열쇠 꾸러미가 달려 있었습니다. 상매와 복동이는 이제 보현의 눈짓 하나에 척척 움직였습니다. 뒤뜰 진달래 아래에서 윤월선은 꽃잎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날 자신의 그림자를 보듯 미묘한 뿌듯함과 서운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이 집의 며느리 하나가 온전히 자리 잡았구나. 어느 날 저녁 서규환 진사가 뒷산 정자에서 윤월선과 마주쳤습니다. 새아가 살림을 잘한다 들었사옵니다. 이제는 제가 없어도 제법 굴러갑니다. 부인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렇지요. 윤월선은 집으로 돌아와 달빛 아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을 나누며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고부 사이란 흔히 대립으로 이야기되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힘이나 억압보다는 상대의 성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윤월선은 며느리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제 힘으로 서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보현은 언제부턴가 집안을 이끄는 안방마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선가 고부관계로 마음 고생하는 분들께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